놓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맨날 야 너 같은 사람이 앞으로 훌륭하게 그렇게 안 되게 된다. 너 같은 사람이 나라를 뭐 어떻게 된다. 저를 참 많이 신뢰하시고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어찌되었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제가 정치판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넥타이를 안 메고 다닙니다. 안 메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라통이 터져서 안 메고 다니는데 제가 야당하는 동안은 뭐 특별한 경우에 제가 꼭 매야 될 경우는 넥타이 안 맨다. 그래서 넥타이를 안 메고 다니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저를 말씀드리는 제가 왜 지금 이러고 다니고 있는가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새벽 한 3시가 돼야 제가 삽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여기 우리 제가 저 친구지만 우리 멘토 같은
우리 김춘식 박사님 계십니다만은 우리 유학할 때 맨날 밤새도 버릇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잠깐만 뭐가 잘못되면 밤을 새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밤에 그 나폴레옹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그 틀어놓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립니다. 제 생활 습관이 그렇고 가족이 그렇고 그렇다는 말씀을 대충 드렸습니다. 제가 그 한국당에 있을 때요, 사실은 한국당에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이슈에 관해서요,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 대표님이 일찍이 나가셨고, 우리 조은진 대표는 그보다 더 먼저 나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애국당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남은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무던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저하고 얘기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갔던 사람이 김진태 의원하고 저하고 둘하고, 아까 이장우 의원도 있었습니다만은 대개 모든 이슈에 관해서 김진태 의원하고 저하고 많이 특별히 대통령 이슈에 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이 영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한국당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당의 미래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한국당한테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국당은 앞으로 미래가 없다는 거 20대 끝나면 두고 봐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한국당을 나갈 때도 그 얘기했어요. 이 당이 우리 당인데, 박근혜 대통령도 분명히 한국당은 우리 당이다. 근데 이놈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냈잖아요. 홍준표라는 작자가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냈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원래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이 그만두고 나면 당을 떠나는 거래. 그래서 말비도 떠나고 뭐 옛날에 무슨 대통령도 떠나고, 그래서 대통령이 떠나는 거하고 네가 당에서 차버리는 거하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멍멍통이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대통령 쫓아냈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당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반성하고 대통령으로 원상을 놓고 해야 되는 일을 끊임없이 저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저희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어요. 대통령님께서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와야 되겠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어요. 오늘도 출판기념회 할 때 10몇 명이 몰래 와서 다녀갔습니다. 여기도 겁나서 못 들어오는데 왜 못 들어오니? 그래서 들어가면 야단 맞을까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면 여러분들한테 면목이 어쩌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던데, 그러면서 저는 나가시면 저희는 못 따라갑니다. 왜 못 따라가냐? 정말 솔직히 아까 이양수 같은 사람은 제 정말 최측근 중에 측근이었 정말 따라가면 어떻게 제가 다시 국회의원 다시 당선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못 당선되면 대통령을 위해서 뭘 하려고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거를 나오라고 매몰차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형님도 나가지 마세요. 형님도 여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당을 우리가 접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당을 접수할 수 있는 당이 안 돼요. 이미 대통령을 떠나보내, 대통령을 차버린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모욕감을 준 게 아니고, 또 대통령한테 모욕을 준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지가 잘났다고, 지가 무슨 역사 앞에 떳떳했다고 그러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곳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미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나오기까지. 왜?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가서 제가 몇 달 동안 여러분들 가서 연설도 하고 여러 번 만나기도 하고 했잖아요. 대통령께서 저희 가면은 태극기를 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와서 해봐라. 그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가서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은 대통령께서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내일 갈게요, 모레 갈게요, 뭐 설 지나면 갈게요,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하면 갈게요, 세월을 좀 모아보면 갈게요, 국회의원들 숫자 5명은 모아서 갈게요, 별별 소리를 다 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 공화당 오기 전에, 그래서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안 드리냐면 이놈들이 그걸 악용할까봐 대통령께서 무슨 엄청난 무슨 지금 선거운동이나 하고 있는 걸로 할까봐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나가서 뭘 하겠다니까 한번 나가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저희가 더 이상 제가 물러설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더 이상 한국당에 기대할 수가 없어서 제가 다 일일이 만났어요. 우리 이른바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 탄핵에 찬성한 놈들은 제가 하여간 어떻게 그래서 다 일일이 만나고 있어요. 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밖에 살 길이 없다. 그리고 니들이 오면 어떻게 될 수 있겠다. 니들이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하나같이 다 지금 우리 김성찬 총장도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 총장인데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 가야 되지 않냐. 대통령께서 당신은 직접 정계 입문하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은 그래서 국회의원 됐고 지금도 대통령이 은혜를 아까도 박정희 대통령 무슨 대통령이 잊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자신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겁니다. 용기가 없는 거예요. 큰 집을 떠나서 큰 집 놔두고 작은 집으로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 왜 출판기념회를 했느냐. 이제 앞으로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찾아갈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다 이거 한 곳이 다 놀아드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거법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제가 이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공화당이 왜 이 시대에 우리가 혁명군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보수파 우리 꼴통이라 당신들이 꼴통이라고 말하는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이 돼야 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말로 하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제 책을 좀 읽어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좀 보세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 출판기념회를 여러분들한테는 한없이 미안해요. 죄송해요. 왜? 여러분들 와서 제 얘기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진지전을 구축해서 다 지방으로 내려가시고 여러분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셔서 여러분들 역할을 너무나 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또 오시게 하고 여러분들을 또 책 한 권씩 가져가시라고 죄송해요. 근데 하여간 어찌되었든 제가 그 생각 했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홍문종은 돈이 많으니까 책 사지 말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아시죠? 맨날 검찰에서 돈을 다 맨날 가져간다고 공갈쳐가지고 저도 못하는데 물론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가난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제가 어저께 밤에도 그랬고 전날 밤에도 제가 라팔레 TV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좌파가 엄청난 줄 아세요? 좌파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거기 돈도 많아요. 여러분 박원순이 무슨 아름다운 뭔가 해가지고 맨날 다 선거 조직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민노총이 100만이 됐다 그래요. 민노총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전교조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 조직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또 그것을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또 북한까지 있잖아요. 북한에서도 공작권까지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좌파 빨갱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은 우리 많은 젊은 학생들이 자기가 왜 빨갱이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얘기하는 게 빨갱이인데 자기가 왜 빨갱이인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다 결국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공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저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힘을 더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데는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해야 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그건 쓰시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여기까지 가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우리 쉬운 말로 올인하셔야 돼요. 올인 안 하면
솔직히 말해서 저 여러분 저 광화문광장에 가서 저 자꾸 광화문광장이라고 그러는데 태극기 광장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유튜브에 태극기 광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간 어쨌든 거기 가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우리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정말 눈이나 비거나 잘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만큼 희생적인 사람들 어디 있어요? 저 정말 아까 무슨 저 서청원 대표는 박수 잘 친다 그러는데 여러분만큼 위대한 당원들은 저도 사무총장도 하고 여러 번 그 당 조직을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조직 총괄 100만 조직도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엄청난 조직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희생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저쪽 좌빨들은 엄청납니다. 정광훈 목사님 제가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몇 번 가서 뭐 여러 번 저거도 하고 어떡하지 그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거 만들어야 되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공평하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100억 이상 돈을 들여서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아주 공평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모든 걸 다 맞춰서 우리가 이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가 맨날 부분응선까지 왔습니다. 부분응선까지 왔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부분응선까지 온 거 맞아요. 근데 저기도 부분응선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쪽에도 이번 싸움을 이기면 우리 1600년 때 제가 저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조용도 미티오시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막판 1600 정도 그 새끼 아람과 뭔가하고 전투를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일본을 다 먹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양쪽 진영이 우리가 부분응선까지 왔다. 지금 저 친구들도 부분응선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 삼법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분응선 여기서 완전히 보수를 꺾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여기는 고려연방제 만들고 자기들이 말하는 좌빨세상 만들 수 있다 라는 확신에 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당신들이 지금 조국을 구속을 안 했는데 조국을 구속 안 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국 구속 안 한다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 굉장히 청와대나 권력 주변에 여러 가지 시사안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조국을 구속하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조국이 인멸이 시작하면요. 지금 여러분 조국하는 행보들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죄진 놈이 고개를 딱 빠뜨리고 머리를 그냥 휘날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거 다 청와대가 돈 갈치는 거예요. 네 나 잡아 들어가면 청와대 니들 죽는다 이놈들아. 제가 정치하면서 다 알죠. 저놈이 지금 왜 저러고 있는가. 이 정권이 조국을 구속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국 구속 안 됩니다. 제가 이미 방송에 말씀드렸어요. 조국을 구속시키면 이 정권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을 구속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 야 이제 믿을 놈 없구나. 이제 조국이까지 저렇게 흔들리면 우리 다 깜빵 갈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박근혜들 아니 지금 조국이 뭐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겁니까? 예? 그 저거잖아요. 지금 그 뭐야 물론 유재수 문재인이다만 직권남용이라는 거잖아요.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우병우 뭐 김기춘 우리 웬만한 사람 다 직권남용으로 다 잡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이놈들의 한 짓은 10배쯤 더 지독한 짓들을 해요. 뭐 일일이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나를 밝혀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 청와대에 있는 놈들이 모여서 구수회의를 합니다. 이제 많이 알죠. 3, 4, 5에 모여서 야, 이 정권이 이제 레임덕으로 가기 시작하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왜 조국이란 문제가 여기까지 끌려왔다는 것 자체가 레임덕으로 가는 거지. 만약에 정권이 지금 정권 초기 같으면 조국이라는 사람은 문제가 되겠어요? 정경심이 감옥에 가겠습니까? 안 갈 거예요. 근데 정권이 이걸 뭐 피한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3, 4, 5에 모여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야 우리 살 길 찾아야 되겠다. 결국 자기들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살 길을 청와대나 그 주변에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 거기는 급속도로 망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람들이 힘을 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도 아직도 보이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조국 문제만 해도 여러분 조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사실은 앞으로 대선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자금을 어떻게 해서 무슨 펀드 넘은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몰래 어떻게 돈을 한번 만들어 볼 것인가. 그게 이 사람들의 뇌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음 정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하든지 세력을 모아서 이 정권을 유지하는 건 물론이고 다음 정권에 자기가 험한 꼴 안 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이 제 눈에는 보여요. 이걸 뭘 말하는 거냐? 이번에 이 사람들이 이 앞으로 다가올 4.12 총선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 이 사람들 목숨 걸고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수 우파는 다 사람들 훌륭하잖아요. 좋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저도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요즘은 가끔 제가 화도 낸다고 그럽니다만 전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얼마나 이해하려고. 우리 보수 우파 사람들 다 좋아요. 근데 지금 한국당에 있는 보수 우파라고 하는 놈들처럼 약해. 우리 아까 호장군님께서 말씀하셨죠. 약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세게 나가야 돼요. 모든 걸 갖춰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 정부를 우리가 전환해내지 않으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들도 모든 걸 지금 총집계라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말이죠. 앞으로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몰라요. 이놈들이 앞으로 공화당에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모르고 우리 보수 우파 앞장서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무슨 몰라요. 어찌 되었든 정광훈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무슨 탄핵한 사람들,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그냥 설교나 하세요. 왜 자꾸 쓸데없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문재인 정권 끌어들이자 거기까지만 하세요. 탄핵한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 가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역사의 심판을 받든지 그거는 우리 공화당에 맡기고, 그거는 우리 공화당에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맡기고, 문재인 정권 끌어내는 데만 얘기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어찌되었든 엄청 거기 사람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탄압하고 있어요. 실제로 탄압하고 싶은, 제일 탄압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저예요. 조원진 대표, 여기 우리 대표님들, 여러분들이요. 저는 뭐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죠. 저놈들이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저놈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한두 사람만 꺾어버리면, 하나 꺾이고 둘 꺾이고 세 꺾이고 하기 시작하면 공화당이 제 힘을 내지 못하면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 자기들이 이길 것이다. 일단 선거제에서 우리가 진 겁니다. 선거에서 우리가 진 거예요. 왜? 우린 솔직히 말해서 조원진 대표하고 저희하고 조원진 대표 매일 텐트에서 잡니다 말이에요. 제가 참 그런데 저는 맨날 저희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한국당에서 결국 막아낸 거잖아요. 막아낼 방법이 없었던 거. 자기들은 막아낼 방법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막아내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공화당도 저렇게 하는데, 아니 국회의원을 100명이나 가진 놈들이 우리가 못 막아냈다 그러면 니들은 다 역사의 웃음거리고 보수 우파의 웃음거리야. 이 사람들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연동형 선거, 지금 말하는 선거법, 이것이 정말 안 된다고, 정말 안 되는 법입니다. 이거요. 이거는 우리 한국당 아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나중에 해법을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한국당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당은 자기들 완전히 망하는 걸 눈 멀뚱멀뚱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나와가지고 뭐 좌시하지 않겠다, 이 새끼도 뭐 가만두지 않겠다, 똑같아요. 있잖아 지금. 뭘 어떻게 할까? 좌시하지 않겠다, 뭘 어찌 않겠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대통령제가 말이에요. 여태까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대통령 제대로 마감을 제대로 한 사람 있습니까? 뭐 YS가 됐건 DJ가 됐건 이명박이 됐건 제대로 한 사람 있었어요? 제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주니까 제가 대통령 당선된다음에 제가 감히 대통령 앞에 가서 대통령 말씀드렸어요. 대통령 그만두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정말 우리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이것에만 관심 가지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저 좌빨들이 땅굴 팔고 탄핵한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태블릿 PC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70년 공작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요 정말 그동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한 거죠. 통진당 해산 이거 70년 동안 지금 북한의 김일성 잔장들이 지금 몇백만이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여기 토착발갱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통진당 해산 이석기 감옥 보내는 거 여러분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북한국민 인민해방 여러분 그게 간단하게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해성공단 폐쇄했죠. 금강산 강강 폐쇄했죠. 그놈들이 그거 가지고 원자탄 만드는 거 이거 머리 다 알잖아요. 예? 미안하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몇 종가 갖다 줘가지고 그놈들이 그거 원자탄 만들고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슨 원자탄을 만드냐고 북한이 그러는 순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잖아요. 대통령께서 과감한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우리 기업들도 난리쳤습니다. 저한테도 와서 난리쳤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방공을 국시로 하는 아버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버님께서 위대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아버님 못지않은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일을 하시도록 지켜주지 못한 저희가 너무 잘하는 거죠. 여러분 전교조는 법외고조 지금 말이죠. 학교 가보면요 완전히 전교조 판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가 부르면 거기 가가지고 굽실굽실하고 전교조가 부르면 가서 컵 닦고 유리 닦고 책상 닦고 그래요.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아니 지금 교장 무슨 뭐 선발장가 뭔가 하면 말이에요 70% 80%가 전교조 출신이에요. 민노 전교조 법외로 좀 만들었죠. 민노총 완전히 탈퇴 이미 탈퇴하기 쉽게 만들어가지고 민노총 지금 민노총 나라가 됐어요. 지금 100만이래요 100만. 예? 여러분 모든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른바 좌빨대모의 기본 거기 안에 꼭 있는 사람들이 정교조와 민노총이라는 거 모르세요?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 그거를 완전히 다 박살냅니다. 박근혜 대통령. 세계 말이죠. 도요타 자동차 회사나 미국의 유명한 저 BMW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놀래는 거 아니에요? 놀래는 거. 이런 엉터리 같은 노조를 가지고 민노총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현대 정말 놀랍다. 여러분 전번에 저 텔레비전 보셨죠? 도요타는 1년에 한 번도 폐업하는 날이 없어요. 대한민국 뭐 160일인가 170일인가 뭐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도요타하고 만능 비슷한 차를 만들어내는 건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죠? 그거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그 인기 별로 없죠. 그러나 다른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쳐줬어야지. 한국당 새끼들이. 예? 그러면 새누리당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걸 받쳐줬어요. 근데 이 썩을 놈들이 지금 뭐 대통령이 뭐 어쩌고 최 무슨 누가 어떻고 뭐 여사가 어떻고 유승민, 김무성 왜 그 죄를 물어야 되냐면 이놈들이 지들이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자기들이 뭐 더 큰 인물이라고 착각했거나 아니면 미쳤거나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들을 왜?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말만 많고 일 안 하는 거. 그리고 좀 죄송합니다만 김모 씨 같은 경우는 말도 시원치 않지만 이것도 짧은 데다가 엉뚱한 짓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대통령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저는 같이 신고도 국회 들어서 인간 아주 남자끼리는 아주 좋죠. 등치도 크고 말이죠. 허우대도 멀쩡하고 말도 시원시원하다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고 얘기하는 것이 자기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같고 새누리당에서 필요한 사람 같은 거. 그리고 지들이 그런 욕심이 있다고. 지들이 이놈들이 왜 대통령한테 덤볐냐? 자기들이 말하는 사람 공천 덜 줬다고. 자기들이 말하는 사람 취직 안 시켜줬다고. 여러분 아무리 이 사람들이 거짓말해도 저 앞에서 거짓말 못해요. 왜? 제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놈들 지들 국회의원 몇 번씩 시켜주고 말이죠. 떨어진 놈 갖다 시켜주고 비례대표하는 놈 갖다 지역구조 대통령이 직접 가서 선거운동해줘. 그런 놈들이 말이죠. 지들이 대통령이 자기가 뭐 누구 추천했는데 누구 뭐 안 해줬다.
누구가 국회의원 했는데 뭐 하나 줬다.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욕심을 부어가지고 결국 그 위대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을 저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자기들이 뭘 잘했고 무슨 대통령이 뭘 잘못했고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문시하는 거 보면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너무 일을 열심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뭐 물론 그 여자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뭐 폭탄주 같은 거 잘 안 마시고 사람들하고 교육관계가 좀 없고, 근데 대통령이고 그거 하는 게 대통령입니까? 나라를 잘 운영하는 게 대통령이죠. 저는 우리 총괄본부장한테도 너무 속상했어요. 대통령한테. 왜? 대통령이 사람을 참 많이 만나셔야 되는데 대통령이 저녁에는 그냥 일찍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일찍 집에 가십니까? 그랬더니 운동하신대요. 그리고 공부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저녁에 대통령 시간 뺏지 마라. 야 임마, 일부 대통령 하려면 공부하셔야 돼. 그리고 체력이 좋아야 돼. 맨날 사람들 만나서 폭탄 좀 마시고, 제가 오죽하면 대통령 꼭 만나고 싶다고 그러고, 대통령 만나면 대통령 지지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 집 앞에 이렇게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통령이 좀 만나달라고 그럴 정도로 대통령께서 인색하셨어요. 근데 대통령이 제 말이 맞잖아요. 대통령이 뭐 맨날 사람들 만나서 무슨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대통령을 원하는 겁니까? 뭐 물론 그렇게 소통도 잘하고 하면 더 좋을 수 있을지 모르나, 제가 보기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직을 잘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더 중요한 것이다. 제가 보기엔 대통령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바로 걷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는 여러분에게 100% 지금 문재인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박근혜 대통령 진짜 훌륭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지금 문재인 이 양반은 도대체 자기가 특히 외교 문제야 말이죠. 영어 못하는 건 누가 뭐라고 그래. 중국어 못하는 건 누가 뭐라고 그래. 못하면 누구 말을 듣기라도 해야지. 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 뭐 영국에 가고 미국에 가고,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영어로 연설하는데 저 하버드 나왔잖아요. 저보다 영어 훨씬 잘해요. 미국에서 공부 안 하는 분이 그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진짜로 잘해요. 제가 역대 그 대통령들 거기서 연설하는 대통령들 뭐 있습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그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그만하라고? 네. 아, 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이 우아하고 멋있고 그야말로 미국의 대통령 같은 영국 영화를 맞먹는 그런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끝내야 되는데 왜 끝내야 되는지 모르지만 끝내야 되니까 하고 싶은 얘기하지만, 제가 그 대통령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특히 6개월에 아까 서대표가 말씀하신 데 제가 가슴이 찡하네요. 근데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대장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지금 제가 연설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논할 때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세계 모든 자유민주주의 투쟁하는 사람들, 시장 건설 투쟁하는 사람들은 이제 박근혜 이름을 앞으로 자기들이 쓸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큽니다. 여기 자유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1000일 동안 1000일 넘게 감옥에 가 계시면서 굽히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투쟁을 앞장서서 했던 박근혜라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 속의 박근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여러분 대통령한테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왜 박근혜 대통령님 가서 안 만나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우리 공화당을 지원합니다. 한마디만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공화당이 바로 15%로 오를 텐데 왜 안 하냐? 20%로 오를 텐데 왜 안 하냐? 제가 또 말렸어요. 안 된다. 왜? 아직도 저놈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가지고 공작을 하려고. 저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물론 저를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가가지고 저 청와대 가는 놈들한테 가서 빌고 가서 뭐 정세균이 만나서 뭐 어쩌고 빌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비구라고 얘기했죠. 제 입장에서는 비구라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는 대통령은 당당하게 말씀드렸어요. 네, 뭐 정세균이나 저나 뭐 솔직히 국회의사당에서 만나면 지나 나는 공화당 대표고 지금 뭐 공화당 대표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잘 알고 인간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아주 완전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가서 평소에 여러분 연설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말 했어요. 다 얘기해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놓은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사람한테 가서 니네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 그래서 대통령 하여간 어찌되었든 솔직히 말해서 막 제가 가서 얘기할 때 뭐 크리스마스 전에서 어떻게 한다 구정 전에서 뭐 어떻게 한다 뭐 총리가 안정해져서 뭐 법무부 장관이 안정해져서 안 되고 이게 뭐 선거법이 통과 안 돼서 안 되고 뭐 별별 불찬 소리를 다 하게 근데 그걸 어떻게 팔자는 저희가 지금 우리는 다 가지고 어떻게 되었든 하여간 대통령을 꺼내는 게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저 사람들이 대통령을 이용해 먹으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 먹으려고 이놈들이 계속 정치적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 선거 전에 나오는 게 좋으냐 선거 후에 나오는 게 좋으냐 선거 전에 일주일 전에 나오는 게 좋으냐 15일 전에 나오는 게 좋으냐 이놈들이 이런 계산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면 저놈들이 우리 공화당 미워서 결국은 우리 공화당 미워서 대통령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대통령 보호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여간 될 수 있으면 대통령에게 지금 어떻게 대통령이 왜 우리 공화당 안 살려주십니까? 왜 우리 공화당 말씀 안 하십니까? 아마 제가 아는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분보다도 더 속이 터지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을 지금 보호해드려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하고 계신 거 다 알아요. 자 이제 제 얘기 그치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 더 많은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얘기할게요. 제 얘기 그치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도 구분음사라고 와 있습니다. 우리도 구분음사라고 와 있는데 여기서 지면 저도 이민 갈라고 진짜 여기서 지면 우리 대한민국 기회가 없어요. 저 홍문정 저 괜찮습니다. 쌈도 잘하는데 괜찮은데 저한테 맥주만 문제는 여러분이 우리 공화당 여기 계신 최고위원님들 저 홍문정 그리고 앞장서서 싸움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여간 죽어라고 밀어요. 이놈들이 정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당하는 분들 저희 막내리 여당 안 해봤어요. 여당하는 분들 뭐 큰 차 타고 다니고 뭐 맨날 요동집 걸어다니고 뭐 엄청난 거 같죠. 저 새끼들 총소리 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멋있어 보여도요. 물론 진영은 잘 펴있죠. 진영 잘 펴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각오로 덤비면 저놈들은 결국은 흩어지는 분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불안해요. 초조해요. 저도 불안하고 초조해요. 왜 아직도 3%밖에 안 돼요? 왜 아직도 우리 공화당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태극기를 흔드는 애국 국민들이 왜 아직도 우리를 몰랐나? 왜 보수파라 그런 놈들이 도대체 저렇게 잠자고 있나?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있나? 오늘도 10몇 명이 와가지고 맨날 뒤에 와서 뭐라고 니네가 최고라고 이 새끼 최고라고 와서 여러분 저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야겠다는 식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다. 여기 최고니까 다 잘 알고 계시다. 왜? 여러분들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절로 갈아타야 되나? 내가 절로 갈아타가지고 내 정치 생명이 연장되면 결국은 내가 갈아타야 될 텐데 지금 아직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여러분 싸움은 말이죠. 싸움은 우리가 중심이지만 우리가 말하자면 싸움의 주축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중심에 있는 여러분들 못지않게 주변에 북치고 장구치고 뺑가리치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당에 있는 사람들 완전히 다 죽여버리지 못하고 다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교안대표 아프다 그러면 제가 가서 영문한도 하고 좋은 소리 하고. 그러나 한 번도 어떤 자리에 가서 제가 정광훈 목사 만나도 마찬가지고 황교안 대표 만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세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나 여러분의 얘기하는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똑같이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 이걸 했냐. 여러분 이제 좀 힘을 합칩시다.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하고 계셔요. 맨날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만 제가 선생님 좀 했는데 말이죠. 학생들 막 야단치면 진짜 내가 야단칠 때 야단을 들어야 될 놈들은 다 땡땡이 치고 없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야단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잘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 당선되셨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찍어도 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찍어서 박근혜 대통령 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찍는 행위가 여러분 엄청난 것 같지만 결국은 한 표 한 표 한 표 모여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 모여있고 우리 막 으쌰으쌰하고 재밌죠. 신나죠. 저도 여러분만 보면 막 웃기고 쏟아요. 근데 우리만 지금은 맨날 박근혜 대통령 빨리 나오셔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완전히 임금님으로 모셔야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지 않잖아요. 빨갱이도 많고. 근데 아직 지금 우리 보수 우파가 왜 지금 대한민국의 중심세력이 돼야 되나? 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가 대한민국의 중심세력을 이끌어 가야 되는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봐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딸도 오고 왔습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요즘 가끔 노인정 가면 그러신 분이 그래요. 요즘 우리 아들들, 딸들이 와가지고 문재인이 참 좋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아무 얘기해도 나 말씀하는데 이길 수가 없다. 그런 놈들이 지금 데려오세요. 대한민국 어떻게 돼서 대한민국이 돼서 그렇게 자기 주변에서부터 정말 가까운 사람들, 자기 말을 정말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기고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왜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사실 아까 우리 유명한 변호사도 왔다 갔습니다만 유 변호사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자 우리가 이번 4월 15일에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 우리가 사실은 4월 15일 선거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도 되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더 중요하죠. 4월 15일날 국민들이 보수 우파의 존재를 믿지 못하면 이 보수 우파가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세력으로서 역할할 수 있겠다. 보수 우파 사람들 뒷방법 밀어줘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 안 되면 그러면 대선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에 더 돈이 모이고 좌파놈들한테 더 돈이 모이고 더 세력이 몰려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방송국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 원래 와가지고 저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형님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우리가 또 사람을 모아서. 왜? 보수 우파 놈들은 다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그놈들은 저 뒷방에서 지금 라면 끓여 먹고 있다. 근데 그놈들이 자기들이 올 상황을 지금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면 그때는 그놈들도 같이 됩니다. 지금 암약하고 있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지금 힘들어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깜깜할 때 힘들고 답답하고 정말 가능성이 있을까? 대통령님 생각하면 정말 분통 터지고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긴다 확신한다. 그리고 결국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들의 이 교회식으로 말하면 가서 제자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또 가서 또 여러분과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예수님 제자가 12명밖에 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2여 명 넘는 인구가 예수 믿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각오하고 가서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 제일 큰 기독교회죠. 12명밖에 안 됐어요. 여기 맨날 술 먹을게. 이거 저 목사님이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제가 참 속상해 죽겠습니다. 3명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엄마, 부인, 아들인가 봐. 3명으로 시작한 수봉교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것이 진리다.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보수 우파, 우리가 말하는 이 진리, 이거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없대. 여러분들이 피터는 심정으로 그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돼요. 이게 불어나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한도 끝도 없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 미국 가가지고 얼마나 그 천대를 받았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70년대 미국 갔어요. 근데 제가 미국을 떠나올 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그러던 대한민국이었고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세계 중심국가로 간다.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5대 국가, 3대 국가 다 타협적이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도둑치자. 그래서 힘을 내십시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축하 기념을 하면서 제가 앞으로 자국도 힘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소문으로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이민국가 앞으로 여러분 원래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여러분들 홍문종 대표님께 정말 궁금하셨던 게 많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얘기를 듣는 거는 순서를 먼저 뒤로 나중으로 미루고 우리 항상 우리 공화당을 주목을 해주시고 우리 공화당 가는데 어디든지 따라와 주시는 우리 유튜버 분들 우리 홍문종 대표님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노컷 미리 편집 없이 다들 바로 다이렉트로 질문해 주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기 있는 유튜버가 질문의 기회를 갖습니다.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가시자고요. 질문 드립니다. 제가 너무 강의를 잘했나요? 홍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네. 죄송해요. 저 이승엽 TV입니다. 네. 홍 대표님 허벅지 둘레가 어떻게 되시나요? 허벅지 둘레가 어떻게 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허벅지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금방태 누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버드 대학 다닐 하버드 대학하고 스탠포드 대학하고 MIT 대학하고 제가 통합 테니스 챔피언입니다. 괜찮았어요. 국회의원 특권 중에 이거 하나만은 사라졌으면 하겠다라는 특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15대 국회의원하고 지금 20대 국회의원하고 따지고 보면 특권이 뭐 거의 없어졌어요. 사실 거의 없어졌는데 글쎄 뭐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회의원도 연금도 없고요. 국회의원 별로 그렇게 특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막 말할 수 있는 특권도 있고 또 우리가 글쎄 기차 공짜로 타고 다니는 특권이나 비행기는 돈 내야 되는데 기차 공짜로 타고 다니는 무슨 특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 특권이 있다면 옛날에는 비행기 탈 때 주민등록증 없어도 됐는데 요즘은 또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권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권 없애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특권이 있으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손 들어주신 용기 있는 유튜버 바로 전달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본인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원진장. 안녕하세요. 예. 원진장 TV. 네. 우리 공화당에 오신 거 후회 안 하시냐고. 제가요 마음이 무지하게 편합니다. 우리 공화당에 와가지고 치지 않는 단지 우리가 싸움이 지금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있긴 합니다. 그 외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네. 예. 예.
지금 대표님의 책 제목이 꼴통보수인데 그 네. 설명을 하셨을 수는 있는데 좀 늦어서 저 꼴통보수의 진정한 의미를 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꼴통보수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꼴통 보수라는 거죠. 꼴통 보수라는 건 보수의 가치를 세게 지킨다. 뭐 이제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을 꼴통보수라고. 예, 어떤 상황이 와도 저 사람들 그 대깨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대가리가 깨져도 뭐 대가리가 깨져도 보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공화당 무기님을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마이크가 저쪽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그러면 저쪽 하시고 그 다음에 란TV 이렇게 예.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유파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꼴통보수라는 글씨 제 직접 쓰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 이건 제가 직접 쓴 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우리 경민대학의 우리 저 디자인하는 교수님께서 썼어요.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예, 원진장. 아, 예. 예, 말씀하시죠. 아, 예, 하시죠. 예. 마티비 최락입니다. 네.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네. 얼굴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요 며칠 전보다. 오늘 올라오고 슬슬 좀 세게. 요즘 보면 마음고생이 많으신데요. 일단은 이 출판 기념회 꼴통 보수 네. 축하를 드리면서 말입니다. 네. 자,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의 국제 안보 관계에서 신뢰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은정 의원님께서 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결할 대표님의 지혜를 좀.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주의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서 온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말하자면 김정은 패거리, 중국 패거리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얘기가 참 잘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 대해서도 별로 신뢰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지금 문정부에서 우리 공화당이 달랑 2명 갖고 뭘 어떻게 하느냐. 니들 하는 말이 옳기는 하나. 니들 말 들어가지고 우리가 니들하고 뭘 같이,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딴 걸 열심히 봤죠. 우리 같이 뭘 한번 어떻게 해봅시다. 그랬는데 니들 말이 옳아. 근데 니들은 어떻게 믿어? 2명밖에 안 되는데. 니들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중심이라고 어떻게 믿어? 못 믿어. 니들이 뭔가 우리한테 더 보여줘. 이런 겁니다. 지금 정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 정부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확신범이에요. 자기들이 좌꼬리, 좌파, 우리가 말하는 종북 세력, 주사파 세력, 공산주의 세력,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지금 부부능선까지 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도 부부능선 왔다고 해서 모든 전력을 거기다 다 지금 불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힘을 거기다 다 지금 쏟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이 더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이 정부가 바뀌기 전까지는 미국에서는 뭐 할 수 없이 지금 정부니까, 그리고 계속 이 정부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결국 사회주의를 선택하면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국민들이 결국 공산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 속았습니다. 촛불 쿠데타가 아니고요. 촛불 혁명이 아니고 쿠데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현 정부하고는 신뢰관계가 없고, 그럼 뭐 하는 짓들 보고 신뢰관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공화당은 지금 믿을만한, 이제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4, 50번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립니다. 또 질문해 주실 그런 부분을 선별해 드렸습니다. 허준 선생님,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영 대표님, 소감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유튜브
우리 그 대한애국당부터 처음부터 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그 4월 15일 총선, 네. 총선에 대해서 이 지금 언론 방송들이 탄핵의 주역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편을 들어서 방송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 제가 유튜브 이제 오래된 사람으로서 살짝 걱정이 돼요. 네. 잠이 안 올 정도로 네. 내년 총선에 언론 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리고 그 제가 또 이종재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미디어주 우리 공화당에 그 좀 만들어 달라고도 많이 건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략, 네. 사회로 언론 그 방송 전략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보수 우파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언론인들은 다 지금 뒷방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언론 언론이라고 그러죠. 이 언론 민주노총에서 언론 담당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MBC도 마찬가지고 KBS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민노총이 장악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때 같이 하던 보수 우파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고 저희와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은 지금 일선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그 사람들은 결국은 다 추방돼 있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항상 저 지하 땅굴에서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과연 의미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레지스탕스 노릇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MBN에 얼마 전에 MBN에 제가 이제 KBS에 옛날에는 너무 많이 텔레비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귀찮아서 그랬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잖아요. 제가 KBS에 얼마 나갔는데 KBS 그 담당자들이 징계 받았어요. 홍문종이 내보냈다. 번거 전에 MBN에 제가 나갔는데 여러분 아시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홍문종이 나와가지고 뭐 저것저것 했다고 그 서무슨 변호사가 했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약간 달라진 분위기는 뭐냐면 그래도 가끔가다 홍문종이를 부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조금씩 분위기가 나뉘고 있는데 우리가 결국은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저 사람들이 요만큼이라도 대한민국 보수우파가 대한민국의 의미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앞으로 보수우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세력으로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 확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뭐 다른 방법이 없고 여러분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뭐 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들밖에 우리 보수우파의 힘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씩 길을 열어놓으면 결국은 위대한 우리 보수우파의 승리가 여러분들에 의해서 우리 언론도 결국은 장악되는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김성주씨 요구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 더 하고 이제 오늘의 일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tum방울입니다. 대표님, 제가 저 책을 가지고 있다가 문득 문구를 봤는데 책 뒷면에 깨워진 새벽에 정치도 인생도 종교도 예술도 결국 인간이 먼저야 하는 진리에 공감한다는 글자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의 사람이 먼저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놈은 사람을 잘 이해 못하는 거죠. 제가 말하는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한테 방해가 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 정치의 목표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우연적인 노린 대로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 인간에 대한 그 말하자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북한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공산당 놈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요. 여러분으로부터 혁명도 나오는 거고, 여러분으로부터 보수파의 그 승리도 나오는 거고, 여러분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도 나오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문재가 얘기하는 거, 우리 보수파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제일 큰 힘이고, 그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유튜브 질문을 모두 마치고 홍문종 대표님을 대신하여 항상 고생 많으신 유튜버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감사하다고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기 전에 홍문종 대표님 혹시 마지막 말 하실 말씀 있으신지. 뭐 제가 사인은 잘 못하지만 어떤 분이 아까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저 1층에서 나가실 때 사인을 원하시는 분은 사인을 해드리겠고요. 뭐 별건 아닌데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보수파가 대한민국에서 폭발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라고 부탁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우리 한근영 최고하고 우리 진순정 대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홍문정 저서 꼴통부부 출판 기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아이고 오늘 팔 저거 하시겠다고. 네, 괜찮습니다. 큰일 났네. 꼬이로 거 들고 밖에 나가자. 오늘은 책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펴드려야지. 시원하지.